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매주 월요일에는요. 칩마스터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본부장님 지난주를 복기를 해보면 FOMC에 이어서 BOJ 결과까지 말 그대로 슈퍼 위크를 우리가 보냈었는데요. BOJ도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했던 만큼 큰 우려는 좀 넘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BBIB라 하는데요. Big bet is better. 빅bet이 더 좋다. For now,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가 50bp를 안 했으면 실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50bp를 늦게나마 한 것이 일단은 메시지가 클리어했고요. 왜냐하면 인플레는 잡혔다, 당분간. 그래서 고용에 더 치중한다. 아주 클리어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금요일은 약간 반락했습니다만 목요일이 좋았잖아요. 그것이 여실히 그 방향을 보여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BOJ가 금리 동결을 한 거는 인상을 하고 싶었겠습니다만은 여러 여건상 지금 못한다는 얘기를 보여준 거죠. 뭐 다음에 나중에 12월이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당분간 그래서 제가 for now라 했는데 빅 bet from 미국 그다음에 BOJ의 눈치 작전으로 인해서 일단은 당분간은 뭐 실적 잘 나오는 주식, 모멘트 있는 주식으로 조금 트레이드 업 되는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네, JP모건은요 12월에 BOJ가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12월 가기 전에 네. 10월, 11월 달에 일본에 뭐 GDP라든가 아니면 CPI 넘버가 나오는 걸 봐야 되겠죠. 그것이 많이 올라가면은 금리를 올릴 그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트리거가 되는 거는 미국이 혹시 50bp를 또 한 번 한다면은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도 기대를 일부 하는 것 같은데 연말에 그러면은 12월이 딱 떨어지는 거니까 그게 가능성이 없지 않죠. 하지만 지금은 한 3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주가에 반영해 갖고 그래서 두려워 이렇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에 대한 답은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만 지표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반응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주 글로벌 빅테크들은 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네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됐었습니다. 원인으로 반도체주 약세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 리포트로 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왔고 네. 오늘 그래도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보수적이에요. 네네. 네. 일단 모건 스탠리 리포트는 하나는 완전히 틀릴 가능성이 크고요. 하나는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하나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는 지금 4분기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네. 3분기 실적보다 된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는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그것이 4분기하고 1분기까지 얼마만큼 이익의 전망을 하향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분은 과감히 나간 거고 한국 애널리스트는 그거를 이제 가능성으로만 열어둔 거죠. 그래서 레거시, HBM이 아닌, 우리 AI 아닌 거, 일반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그 정황은 맞고요. 그 임팩트는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그분 말이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틀렸다고 제가 보는 거는 AI가 지금 온 디바이스로 가기 전에 약간 캐즘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캐즘이라는 상태가 내년도 이맘때, 내년 3, 4분기에도 그 캐즘이 더 개선되지가 않고 더 나빠져서 내후년도에는 내년 실적부에 10분의 1 토막 나서 하이닉스가 마진이 5% 이하가 된다는 그 포캐스트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미국이 경제 침체를 확실하게 가야 됩니다. 거의 0% 정도.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건 이런 것들이 하나도 1년 동안도 앞으로 1년 동안 지금이 아니고 네. 1년 동안도 이제 테이크오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의 콤비네이션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금리 인하를 지금 빨리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경기 침체가 가더라도 금리 인하 효과가 내년 2분기에 맞부딪히면은 내년도 봄 여름에 여름 됐을 때 반도체가 지금 조금 불안한 요소가 그때 더 악화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는 맞을 가능성이 있고 하나는 틀릴 가능성이 큰데 주가는 둘 다 우려해가지고 일단 한번 많이 빠져봤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을 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본부장님께서는 그동안 반도체를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바닥을 다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퀄컴이 인텔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사실 제왕이었던 인텔의 뭐 몰락이다 이런 네네. 평가들이 많은데 AI 열풍을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런 의견까지 나왔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킬까요? 첫 번째 네. 이거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맞아요. 네. 퀄컴
퀄컴이 브로드컴인가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려고 6년 전에 시도했다가 그 레귤레이션 이슈 때문에 또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각국 특히 중국에서 반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고요. 한다 하더라도 인텔이 지금 부채가 엄청 많아요. 한 150억 불, 200억 불 됩니다. 그래서 퀄컴 주가에 오늘 보시다시피 퀄컴은 빠졌죠. 인텔은 3% 오르고 네. 그래서 될 가능성도 아직은 불투명하고 자 모든 걸 해결해서 된다고 가정하면은 퀄컴과 인텔의 합병으로 인해서 향후 2, 3년 뒤에 어떤 의미가 될 것이냐면 브로드컴 같은 주가에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브로드컴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진짜 이것이 된다면 브로드컴의 임팩트 정도만 되는 거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큰 임팩트는 없고요. 그다음에 퀄컴이 인텔 인수해서 된다면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분리되기 때문에 삼성과 TSMC한테는 나쁜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뉴스플로우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또 한국의 삼성전자랑 대만 TSMC가 UAE에 좀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네. 좀 듣긴 했는데 정확히 구체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TSMC하고 삼성전자 둘 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맞아요. 아직 몰라요. UAE 네. 입장에서는 돈은 많고 그다음에 AI라는 장기적인 그림에서 오픈 AI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중동발 돈을 가지고 뭔가 생산을 완벽하게 하려면 삼성하고 TSMC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한테 요청을 할 수 있죠. 근데 삼성전자 주가에 보시다시피 이건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받아들이기엔 너무 이른 겁니다. 지금 당장은 TSMC가 파운드리 수율 높이고 HBM 콜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고 이게 안 중요한 거 아니지만 이거는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25일이죠. 현지 시각으로 25일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 목요일 아침입니다. 발표하는데요. 실적은 좀 나쁠 겁니다. 나쁠 거라는 기대가 아니고 예상이 이미 나왔어요. CT에서 컨센서스가 1불 10센트 정도의 EPS인데 네. 지금 8월까지 실적인데요. 최근에 90센트 이하까지 나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측면이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좋다. 네. 네. 커멘트가 중요한데요. 두 가지입니다. 레거시 제품, 삼성에 많이 관련되는 레거시 제품의 부진이 8월까지의 일시적인 것인지 지금 9월, 10월, 11월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코멘트가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HBM입니다. 물론 얘네들이 그 규모가 작습니다만 삼성 하이닉스한테 임팩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코멘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대충 비슷한 PER 7배 정도이기 때문에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외국인이 연일 삼성전자를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좀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삼성전자에 대한 거는 네. 그 HBM 때문에 파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HBM 콜이 안 났다는 거가 중요한 요인인 건 맞습니다. 이맘때 9월 이맘때 네. 콜이 날 거라는 외국 국내 증권사의 콜들이 일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맘때 일어날 게 일어나고 있지 않죠. 그 실망한 게 있고 실적이 하이닉스는 한 5% 10% 하향됐는데 삼성전자 3분기 얘기입니다. 전망은 지금 잘하면 10조 중후반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반영된 겁니다. 악재가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는 기술적으로 더 빠지더라도 계속 무작정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언제 들어올 거는 모르지만 그 국내 기관이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하이닉스라든지 소부장의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HPSP처럼 미리 많이 빠진 종목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가 우선순위에 놓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10월 둘째 주인가요? 잠정 실적 나올 때까지는 바닥에서 잡더라도 올라가는 흐름은 아웃퍼폼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 주에 반도체주의 반등이 나올지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본부장님. 네. 네, 반도체 소부장은요? 소부장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갑니다. 하이닉스가 바닥을 잡았으면 올라가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핵심이 뭐였죠? 레거시 제품은 수요가 안 좋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장비 업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고 HBM 관련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먼저 낙폭 과대로 올라갈 것 같고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마이크론 실적 나오기 전 지금 월화 수요일 날 사는 거하고 마이크론 실적이 나온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는 10월 중순까지 두 단계로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고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네. 삼성을 제외한 반도체는 slightly overweight를 들어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자세한 분석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